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버린 한 인물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명예회장 정몽구입니다. 1938년 4월 19일 강원도에서 태어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엔 단순히 정주영의 아들로 기억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차와 기아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상위권을 나란히 달리고 있다면 그 뒤에는 이 한 사람의 집요하고 묵묵한 경영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끈질겼고 빠르지 않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몽구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입니다. 맨손으로 현대그룹을 일으킨 한국 경제기적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 모든 게 이미 갖춰진 출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몽구의 경영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그는 한양대학교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건설에 입사하면서 그룹 안에서 실무를 하나씩 익혀나갑니다. 현대전공 등 여러 계열사를 거치며 조직 관리와 제조 현장을 몸으로 배웠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는 창업자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거대한 존재였으니까요. 살아있는 전설 옆에 서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빛이 가려지기 마련이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1990년대 후반에 찾아옵니다.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던 시절, 현대그룹 역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형제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 이른바 왕자의 난이 벌어졌어요.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룹 승계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현대그룹이 자동차, 건설, 중공업 등 사업 단위별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정몽구는 흔들리지 않고 자동차 사업에만 집중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999년 부도 위기에 처해 있던 기아 자동차를 전격 인수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틀을 완성했어요. 당시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현대차도 어려운데 기아까지 떠안으면 같이 망한다. 그 말이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는 지금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는 현대차와 기아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품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절 현대차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값은 싸지만 품질은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현대차는 싸구려 자동차의 대명사처럼 조롱받았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농담 소재로 등장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 상황에서 정몽구가 꺼내든 카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품질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실행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품질 아니면 미래도 없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구소를 직접 챙기고 품질 점검 회의를 집요하게 반복했습니다. 새벽까지 공장을 직접 돌며 문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신차가 출시되면 본인이 직접 시승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했다고 합니다. 임원들이 보고서를 들고 오면 정몽구는 그 보고서 너머에 있는 현장을 직접 보러 갔어요. 보고를 받는 경영자가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경영자. 말 그대로 현장형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집요함이 자동차에 대한 진짜 애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사업가가 아니라 자동차라는 제품 자체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차가 잘 달리고 문이 열릴 때 소리가 이상하진 않은지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고 직접 느끼고 직접 지적했던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처음엔 조직을 바짝 긴장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차 전체의 품질 의식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문화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초 미국 시장에서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10년 10만 마일 보증 프로그램이었어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10년 또는 10만 마일 이내에 결함이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경쟁사들이 5년 보증을 내걸던 시절에 그 2배짜리 보증을 선언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품질에 진짜 자신이 없으면 절대 내걸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자동차 품질 조사기관인 JD
파워의 평가에서 현대차의 순위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한때 조롱받던 싸구려 차의 이미지가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차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정몽구의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은 현지화였습니다.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2005년에는 미국 엘라베마주에 현대차 생산 공장을 직접 세웠습니다. 유럽, 중국, 인도 등 핵심 시장에도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했어요. 이 전략은 물류비와 관세를 줄이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제품에 직접 반영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은 도요타, 폭스바겐, GM과 나란히 글로벌 자동차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정몽구의 판단은 남달랐습니다. GM은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크라이슬러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몸을 잔뜩 웅크리던 그 시기에 그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위기에서 강해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IMF 외환위기라는 가장 혹독한 시절을 버텨낸 경험이 위기를 기회로 읽는 감각을 키워줬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시기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눈에 띄게 올라갔고 브랜드 이미지 역시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물론 그의 경영 인생에 빚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와 특별사면으로 경영에 복귀했지만 이 사건은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도 거론됩니다. 그의 업적이 논란을 지우지는 않고 논란이 업적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현실적인 인간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정주영과 그를 비교해보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정주영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개척자였다면 정몽구는 조직을 안정시키고 세계화하는 완성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친 땅을 일구었다면 아들은 그 땅 위에 튼튼한 건물을 올린 셈이에요. 정몽구는 말이 많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언론 노출도 적고 화려한 스피치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걸 좋아했어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집착이 있었던 사람. 말보다 실행, 전략보다 현장, 이미지보다 결과. 이게 정몽구라는 경영자의 핵심이었습니다. 현재 정몽구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났고 그룹 경영은 아들 정의선 회장에게 이어졌습니다. 한국 재벌의 세대 승계 구조가 현대자동차그룹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기업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자동차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현대차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에 대한 세계의 시선을 바꿔놓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4월 19일 정몽구 명예회장의 생일을 맞아 그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집요했고 빠르지 않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게 만든다는 것, 그건 한때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든 힘이 바로 품질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가장 충실했던 것이 결국 가장 강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유산을 다시 만들어낸 사람. 그게 정몽구입니다.